자, 여러분들. 지금 올만치 올라온 상황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한 번 더 눌렸다가 간다면 저는 더 크게 갈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그어놓은 이 장기 채널을 버텨준다면 단기적으로 98K까지는 단숨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걸 못 찍고 한 96K 이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어요. 물론 전제 조건이 이 가격을 버티는지 이 선을 버티는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텐데, 자, 그런데 이더리움은 지금 흐름이 상당히 더 좋죠. 자, 비트코인보다 힘이 약한 것 같긴 하지만 추세를 완벽하게 잡고 올라가고 있어요. 상승 각도가 더 커졌죠. 그래서 저는 이더리움은 3,400달러, 단기적으로는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바로 올라간다면 또다시 조정폭은 조금 더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되 내려오면 롱을 잡자, 이런 생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직전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영상에서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자, 요즘 변동성이 커지고 그 다음에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 보니까 기대에 많이 차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12월 중순이나 아니면 그 전부터 롱이 찾아올 장세는 곧 올 거다 계속 말씀을 드렸죠. 시즌 종료는 아니다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결국 찾아오고 있어요. 제가 10년 동안 괜히 살아남으면서 이런 자리에서 롱을 외친 게 아니라는 게 다 결과로 나오죠. 자, 이 10년 동안의 노하우들 영상에서 계속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풀어드리는 값은 여러분들께 좋아요 하나로만 받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좋아요 지금 한번 눌러주시고 이따가 영상 다 보시고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습니다. 자, 일단은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그렇고 단기적인 그런 매도 타점은 맞는데 한 번 더 끌어올리고 갈 수 있다. 근데 이제는 조심해서 나쁠 건 없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단순해요. 제가 이때에도 그리고 이때에도 계속 롱을 외쳤는데 밑에서 못 잡으셨다며 괜히 이런 구간에서 잡으셨다가 긴 시간 동안 물려 계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조심해서 나쁠 건 없는 구간이에요. 자, 그러면서 제가 단기 관점 1번으로 이 하락 패러레 여기서 저항 맞는다며 기다릴 자리까지 기다리자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단기 관점 2번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타점이 안 올 것 같긴 하지만 확률상으론 지금으로선 한 10% 정도 올 것 같긴 하지만, 자, 아무튼 단기적인 타점은 잡아드릴 텐데 지금 차트를 한번 봐볼까요? 자,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그 흐름이 한번 이 전제 조건이 발생했죠.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 채널들 딱 이전에도 저항을 맞았던 구간이에요. 이 저항을 맞았던 구간에서 한 번 더 저항을 맞는다? 자, 그렇다면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제 여기서 저항이 나온다면 눌리고 나서 잡자,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걸 올라탄다면 그 타점들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 전제 조건이 발생했고 이 타점들은 제가 스터디룸에서 모두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다라는 거. 자, 물론 제가 요즘에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더리움이 보다 손익비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보니까 요즘에 비트코인으로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러면서 제가 다른 매매를 통해서도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이런 타점들은 스터디룸에서 모두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자, 괜히 어줍지 않은 숏 잡지 마시고 기다리면 올 자리들 아니면 흐름에 맞춰서 롱 타점이 온다면 그 타점들만 잡으셔야 된다는 거. 그 타점들은 스터디룸에서 모두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자, 대신 구독자분들 한정이니까 지금은 구독만 눌러주시고 이따가 입장 방법 알아두신 다음에 입장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 자신합니다. 자, 일단 단기적인 그 대응 방법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데이터를 하나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바이낸스 기준 이더리움 추정 레버리지 비율입니다. 이게 뭔지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지표가 최근 0.612까지 상승을 하면서 작년 12월에 기록했던 이 고점을 넘어서 사상 최고 수준까지 이르렀죠. 12월이 여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게 왜 단순하게 봤을 땐 위험한지,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뭘 조심해야 되는지 이걸 한 장의 차트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추정 레버리지 비율이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이 지표는 시장 참여자들이 자기 자본 대비해서 얼마나 많은 대출 자금, 즉 레버리지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입니다. 수치가 높아질수록 같은 가격 변동에도 손익이 더 크게 움직이는 구조가 발생되게 되죠. 지금 이 수치가 역사적인
최고점까지 올라왔다는 건 이더리움 파생 시장에 상당한 포지션들이 레버리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시장 전체가 조금만 흔들려도 반응이 과도해질 수 있는 상태. 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건 레버리지가 높아졌다는 사실보다 가격과 함께 이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죠. 현재 이더리움 가격은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어요. 이 상승은 선물 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이 분명히 뒷받침하고 있죠. 이건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이기도 하거든요. 시장 참여자들이 위로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인데, 하지만 동시에 이 구간은 가장 위험한 구간이라는 거. 가격 상승과 레버리지 확대가 같이 나타나는 구간은 항상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자, 과거 데이터를 한번 봐볼까요? 추정 레버리지 비율이 새로운 고점을 찍을 때마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가 나왔거든요. 하나는 짧고 강한 조정으로 과도한 레버리지를 빠르게 털어내는 경우, 다른 하나는 횡보 속에서 급격한 위아래 변동성을 반복하면서 포지션을 정리하는 그 경우입니다. 근데 공통점은 하나죠. 이 구간 이후에는 항상 변동성이 반드시 커졌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수치가 당장 이더리움이 고점을 찍었으니까 내려갈 거야, 그건 아닙니다. 근데 작은 방향 변화에도 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지금 이더리움 추정 레버리지 비율은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이게 올라가면서 더 터질 수는 있는데 시장이 지금 자신감은 있죠. 올라갈 거라는.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그게 레버리지 위에 쌓여 있다 보니까 뭐 이게 경고가 정말 아닐 수는 있겠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괜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구간에서 중요한 건 위로 향할지 아래로 향할지 이 방향을 맞추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레버리지를 줄이고 손절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서 변동성 확대를 전제로 대응한다는 거죠. 이게 밑으로 빠진다면 또다시 올라갈 텐데 이 타점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올라갔다가 눌리면서 갈 때 이때 타점을 잡던가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게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그리고 떨어지더라도 추세가 끝났다고 보기엔 이르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기에는 너무 레버리지가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 차트가 말해주는 건 단 하나입니다. 방향보다 리스크 관리가 먼저다. 뭐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그냥 끌고 가셔도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뭐 밑에서 못 잡으신 분들,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은 내려오면 잡자 이런 생각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 물론 이 데이터들이 무조건 고점이다, 단기적인 고점이다, 이걸 100%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항상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 자, 이런 데이터들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실 필요 없고 제가 영상에서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제 영상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관점이기는 해요. 자, 하락 패널의 저항을 체크했죠. 한 번 더 체크한다면 명확한 타점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그냥 내려간다면 이 3130달러 여기까지는 지켜보자는 거죠. 자, 3130달러. 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꼬리가 달렸던 구간이죠. 그러면서 버티면서 올라왔던 구간. 근데 이게 3145달러. 제가 좀 잘못 써놨는데 자, 이게 3145달러. 여기까지는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흐름을 봤을 때 3130달러를 버틴다면 올라갈 가능성은 높은데 이전에 완전히 고점을 찍었던 자리, 단기적으로 말이죠. 그러면서 넘었다가 밀렸다가 회복해주면서 롱이 크게 찾아왔어요. 그렇다면 이 가격대 밑에까지 내려온 다음에 회복을 못 해준다면 단기 트레이더들이 또다시 매도 버튼을 클릭할 가능성이 좀 높다 보니까 이런 자리들을 좀 기다리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럴 때 뭐 여기서 저항을 맞아도 되고 그냥 내려와도 되는데 이렇게 내려오다가 기술적 반등은 나올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려가더라도 회복을 할 때 들어가자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은데 저는 지지받을 거 지지받고 저항 맞을 거 다 저항 맞고 들어가는 게 오히려 손익비가 좋고 기간 대비해서 손익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자리들에서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 자, 물론 이 자리가 안 올 수도 있기는 한데 단기적으로는 3280달러까지 만약에 이 자리가 온다면 3280달러까지는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꼬리 구간 있죠. 이전에
매물이 쌓여있던 구간을 한번 체크했다며 이 고점은 한번 뚫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가격을 넘는다며 결국에 단기 트레이더들이 매도 버튼을 클릭하면서 포지션을 일부 정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따라서 같이 좀 정리를 하자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3,280달러 그리고 예상되는 진입가를 3,145달러 말씀은 드렸지만 이게 또다시 내려온다며 겁을 먹고 못 들어가시는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타점들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죠.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타점들이 무조건 온다, 그리고 무조건 수익 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제가 100%에 가까운 확신이 드는 자리에서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하루에 많아도 2개 정도? 뭐 정말 적으면 1개 정도? 뭐 없을 경우도 있기는 한데 아무튼 이런 타점들을 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숏타점이 나와도 말씀은 드리겠지만 주로 롱만 잡고 있다라는 거 이것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스터디룸 입장 방법은 이따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그냥 올라간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것도 관건이겠죠. 자, 그래서 이 하락 패러렐 이게 상당한 강한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좀 양봉으로 마감하는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우리가 눌릴 때 들어가자는 거죠. 물론 이게 만약에 눌리더라도 회복하지 못하는 그 가격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것 들어가는 타점이 아니라 더 눌렸다가 가는 그런 시나리오에 맞춰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양봉이 여기서 이렇게 마감하든 이렇게 마감하든 이걸 넘어서는 게 중요해요. 넘어서고 나서 이 3,250달러 여기를 버텨주면서 올라갈 때 들어가자는 겁니다. 자, 3,250달러며 이전에 꼬리가 달렸던 구간이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음봉의 중간 가격대라는 거죠. 자, 여기서 꼬리가 달렸던 이유도 이 음봉의 중간 가격대에서 못 버티다 보니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꼬리가 달렸던 이유가 여기 꼬리가 아니라 이 음봉의 중간 가격대. 자,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결국 지지받을 거 지지받고 가야 더 크게 상승하거든요. 게다가 지금 밑에서 못 잡으셨다며 단기적으로 손절을 뭐 짧게 잡거나 올라가는 파동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타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3,250달러 여기를 뭐 이탈하더라도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이탈하더라도 한번 회복해주고 하락 패럴의 저항을 막고 저항이 아니라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탈 때 그럴 때 들어가자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흐름이 상당히 명확하죠. 돌파할 거 돌파하고 지지받을 거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눌렸다가 지지받으면서 올라가는 흐름. 저는 항상 저항 맞을 거 저항 맞고 지지받을 거 지지받고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 이 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기다리시는 게 좋아요. 지금 상황에선 말이죠. 왜냐? 지금의 아까도 레버리지가 과도하게 쌓인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내려가면 또다시 내려갈 수가 있다 보니까 물론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없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기다릴 자리에선 기다리자는 거. 자, 아무튼 이런 흐름이 나온다며 근데 이게 또 차트를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타점들을 구독자분들이 계신 스터디룸에서 모두 공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어저께 말씀드렸던 어제 오전에 말씀드렸던 타점들은 제가 이 예상되는 그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였을 때 또한 보조지표가 뜰 때만 좀 말씀을 드려요. 물론 보조지표가 안 뜨더라도 이 타점은 잡아야겠다 하면 말씀을 드리죠. 이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조지표가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이 차트를 뭐 보다가 바이 신호가 나오잖아요. 그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신호가 나오기 전에 깃발 신호가 2개가 나오게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바이나 셀이 나오게 됩니다. 자, 바이가 나오게 되면 위에는 익절가가 나오게 되고 아래는 손절가가 나오게 되죠. 물론 반대로 셀이 나오게 되면 위에는 손절가가 나오고 아래에는 익절가가 나오게 되겠죠. 게다가 익절가에 도달하게 되면 이렇게 타겟이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익절가에 도달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게다가 신호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곧 신호가 나오겠구나 이런 걸 생각하실 수가 있다 보니까 정말 유용한 도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 차트를 24시간 내내 그리고 뭐 1시간 동안 내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타점들을 모두 스터디룸에서 또 공유를 드리고 있죠. 물론 이 지표가 무조건 맞다, 아니다 이렇게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요즘 승률도 괜찮고 수익도 괜찮고 타점도 괜찮다 보니까 이런 타점들을 모두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 보조지표 또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이 보조지표를 어떻게 공유받는지
그리고 스터디룸 입장하는 방법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거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폼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자, 해당 폼을 보시게 되면 일단 제 이름, 이무역 전문가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터디룸은 이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을 딱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업비트하고 빗썸에서도 제가 알트코인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즘 알트코인 추세가 좋지가 않다 보니까 추세가 좋아지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런 코인들도 제가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스터디룸을 입장하신다면 모든 걸 받아보실 수도 있고, 자, 문자 메시지로도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거 체크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깃발 신호가 나오는 그 보조지표와 함께 바이 신호나 셀 신호가 딱 나오면서 바이 신호가 나왔을 때는 위에가 익절가, 아래는 손절가가 나오는 그 보조지표를 공유를 드릴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면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그 내용에 맞춰서 잘 대응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차트를 24시간 내내 게다가 직장인 분들이시라면 깃발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바이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셀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매매를 좀 하기가 어려우시다 보니까 이 타점들도 모두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제가 이 스터디룸을 그냥 공개방으로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게 좀 만들어 보니까 광고쟁이들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들까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지금은 정말 공부하고 싶고 정말 수익이 간절하신 그 구독자분들로 한해서만 입장을 좀 받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구글 폼을 통해서 신청을 좀 받고 있는 거예요.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스터디룸 그리고 보조지표 이것을 통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단기방도 좀 만들어 놨으니까 단기방도 좀 입장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편하시겠죠. 자, 그래서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기타를 클릭하시고 단기방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 중복 체크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에 맞춰서 딱 눌러주시고 양식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만 하시면 끝이라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언제든지 제출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관점을 한번 요약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단기롱의 끝은 BTC는 98K, 이더리움은 3,400달러, 이 정도까지는 가야 단기적으로 롱이 좀 많이 나왔다 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레버리지가 과도하게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롱을 외친다? 그게 아니라 게다가 숏을 외치는 것도 아니죠. 제가 내려오면 롱을 잡자 그런 타점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시점에서 정말 숏을 잡으려면 더 많이 올라갔을 때 적어도 100K 이상까지 올라갔을 때 숏을 잡는 게 더 현명할 것 같아요. 왜냐? 이 장기 채널 여기서 계속 유지가 되면 결국 한번 튀어오를 겁니다. 근데 이걸 밑으로 마감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한 번 더 밀렸다가 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보니까 차라리 밀릴 때 잡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지금은 너무나도 환희에 차 있으실 텐데 살짝의 조정은 좀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아까 좋아요 눌러주셨던 분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유지해 주시고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